홍장원 차장한테 전화해서 이런저런 지시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때는 확실히 홍장원 차장을 믿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저는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조태용이 외교관 특유의 그 미꾸라지 같은 행태를 보이니까 저거 하나 저거 믿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나 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홍장원 씨가 육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머릿속에는 검사나 육사는 믿을 수 있다 내가. 저것들은 상명하복에 길들여져 있고 나름의 헤게모니에 되게 집착하는 집단이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저는 홍장원 씨한테 그렇게 열심히, 홍장원 윤석열하고 뭐 특별한 친분이 없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않았을까. 혹시 조태용이 윤석열에게 홍장원 시키면 다 합니다. 자기가 하기에는 너무 일이 크고 복잡하고 괴롭고 어렵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 대통령한테 예를 들어 그 당시 윤석열한테 홍장원 시키면 될 겁니다. 홍장원 믿어도 됩니다라고 해서 대통령이 방심하고 전화를 한 거 아니냐. 그거야 알 수 없지만 본인이 어찌 보면 이게 주역이 될 수 있는데 그걸 1차장한테 말씀하라 이렇게는 안 했을 것 같고, 또 만약에 그런 식의 모습을 보였을 때 윤석열이가 그냥 아 그러냐라고 할 사람이 아니라 일단 쌍욕부터 할 텐데 조태용은 그럴 용기는 없는 사람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만은, 조태용은 인간 그러니까 보통 어떤 좀 이렇게 공직자 유형인지는 얘기 좀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직접 그분이랑 저 21대 총선에 그분도 비례대표로 나왔었거든요. 저는 그때 열린민주당 비례대표였으니까 어디 이렇게 지역에서 서울에서 그때 합동 토론회 할 때 그분이 나왔구나. 그래서 같이 얘기도 해보고, 조태용 씨가 또 알고 있는 그분의 고등학교 동기들이나 뭐 그 친구분들을 제가 또 우연히 알게 된 분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또 국회에 있을 때도 뭐 같이 초반에 의정생활을 했으니까 그 만나면은 되게 이렇게 다듬어진 모습으로 사람한테 젠틀하게 인사하는 뭐 그런 사람인데 실제 말하거나 행동하는 거나 이 사고방식 보면 굉장히 기회주의적이고 굉장히 수구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다. 이런 느낌, 그런 평가를 많이 들었습니다. 자, 조사받을 때 조태용은 이실직고는 하겠습니까? 이실직고를 윤석열 지시받고 난 단순하게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돼 가지고 조태용한테 제시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빼박 증거가 제시되면은 바로 이 사람은 다 불 거고 윤석열이 죽건 말건 자기가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 불 거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든 머리를 써서 빠져나가려고 할 텐데 한덕수하고 비슷한 포지션을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제 빼박 증거로는 이제 본인이 좋다 다 이실직고 하면은 김건희하고 어떤 내용을 전화했고 윤석열이 어떤 지시를 받았고 이게 본인의 형량에 영향이 있다면 충분히 발설할 사람이다. 그렇죠. 그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조태용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고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불안을 할 것 같고요. 그러면 특검의 수사력 여하에 따라서 술술 다 불 가능성도 저는 꽤 높아 보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본인이 지금 전혀 감당 못하는 상황이 이제 와버려서 이렇게 가냐 저렇게 가냐라고 하는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결국 조태용의 입에서 나올 이야기는 굉장히 크고 중요한 게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대통령으로부터 김건희로부터 어떤 얘기를 들었느냐. 더 중요한 것은 그 지시에 의해서 국정원에서 그러면 방첩사하고 어떻게 연결이 됐고 개인정보를 다 빼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일단 막기는 막았습니다. 국정원에서. 그러면 자기도 살 틈이 있으니까 아예 이실직고하는 것이 본인에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이제 생각 때문에. 그렇죠. 본인의 어떤 변론 전략으로 따져보면 이실직고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한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면 기소가 안 되고 다 빠져나갈 수 있느냐.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홍장원 씨 같은 경우에 홍장원의 보고를 무시한 부분, 그 다음에 홍장원을 그 해임시키는 부분,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따져보면은 위법으로 판단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고, 이 사람이 또 파고 들어가서 이제 외환 부분 수사하다 보면 지금 무인기 문제가 지금 상당 부분 드러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뭔가 움직인 흔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수사가 되기 시작하면 조태용 입장에서는 내가 이거 이러다가 죽겠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특검에서 좀 더 몰아쳐야 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최상목, 조태용, 한덕수 이런 사람들이 평생을 아주 기회주의적인 관료로 온갖 자리를 딱딱 이렇게 찾아서 영전에 가면 살아왔는데, 이 사람들이 수사에 관해서 임하는 자세를 놓고 볼 때 누가 제일 불안할까를 생각해 보면 조태용이 제일 불안할 것 같아요. 관여된 흔적이나 이런 것도 조태용이 제일 많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한덕수, 그 다음에 최상목이 아닐까 싶은데.
그러니까 국회에 나와서 뭐 답변한 거 보면 우리가 보면 뭐 저 사람이 뭐 내란을 주도하고 했겠느냐라고 하는 이미지를 많이 줘놓고 알고 보니까 제일 많이 공모를 했다. 이제 이렇게 딱 추론이 드니까 이 사람의 역할은 반드시 밝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상민 장관도 이제 조사받으면 이제 언젠가 불기는 불겠습니까? 아니면 이상민은 뭐 고등학교 선후배니까 끝까지 입을 꾹 다물고 그냥 뭐 감옥에 가든 말든 모르겠다. 이상민은 법꾸라지니까 김용현처럼 저렇게 택도 없는 소리 하면서 엉기지는 못할 것 같고요. 자기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사람은, 이상민은 무혐의나 무죄보다는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가 안 되기 위해서 애를 쓸 것 같아요. 그게 되는 순간 이제 형량은 아무리 낮아져도 징역 15년 이상은 각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빠져나가기 위한 노력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김주현 수석 뭐 수사 당연히 뭐 받을 거고 영장 청구될 거고, 뭐 이완규 마찬가지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런 인물들은 실제로 이제 분다 안 분다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순서가 지금 내란 특검이 보면은 차례차례 이렇게 가고 있는 순서인 것 같은데, 저는 내란 특검에 국민적으로 확실하게 박수를 받을 것인가의 관건이 검사 출신들을 어떻게 할 거냐에 달려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김주현이건 이완규건 심우정이 뭐 이진동이, 그다음에 그 대검 과학수사부에서 또 그 방첩사하고 연락했던 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대검의 그 전산실 또 전산 관련자 담당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를 조은석 특검이 어찌 보면 다 연이 있고 다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세게 치고 들어가서 얼마만큼의 성과를 내느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일단 김주현하고 이완규는 그 소위 안가회동, 그다음에 그 이후에 있었던 뭐 휴대폰 교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피의자로 입건돼서 엄히 수사 받고 추궁받아야 된다라는 점은 명확히 드러났는데, 이것들이 이제 워낙 그 전부터 증거인멸하고 수사 방향에 혼선을 주고 하는 거에 능한 자들이니까 얼만큼의 술수를 가지고 대비할지, 저는 지금 그 검찰 부분, 검찰 관련된 사람들 얘기가 안 나오고 있는 게 조금 걱정되긴 합니다. 증거인멸은 이게 형량이 별로 안 높은 모양이죠. 증거인멸을 했다고 하는 것도 그렇죠. 그게 사람이 그럴 수 있다, 그래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사실은 죄질이라는 게 그 일종의 법정형이라는 게 정해지는 건데, 도덕률을 기준으로 보니까 뭐 그것이 이제 형량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으니까 싸게 먹히는 게 차라리 증거인멸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집단적으로 다 했다고 이제 볼 수 있을 거고, 검찰을 실제로 한 몸이었으니까 봐줄 수도 있다라고 이제 좀 우려의 목소리 하셨는데, 조은석 특검 우리가 100% 믿고 잘한다고 이렇게 박수 칠 일도 아니네요. 처음부터 제가 조은석 특검이 윤석열에 대해서 뭘 어영부영하고 하지는 않을 거다. 수사력도 있고 개인 감정도 있고 또 언론을 적절하게 활용해가면서 치고 나가는데 아주 검사 시절부터 명수라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윤석열이 괴로울 것이다라는 말씀은 드렸고,